없어질만 하면 또 생기고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전체주의자들이 어떤 발상을 하고 있냐? 지금 사실 이 전체주의적 사고는요, 미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많아요. 유럽은 원래 루소 이후에, 루소는 같은 사회계약서를 주장했더라도 루소는 공동체주의에 더 가까운 사회계약서이고, 그래서 결국 프랑스 대혁명으로 이어지고, 그 유럽 대륙에서 결국은 이제 나치즘, 독일 이런 데서 다 나왔잖아요. 반면에 영국은 이제 그래도 같은 유럽에 있지만 자유주의적 질서가 많은데, 영국 내에도 물론 지금 사회주의자들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이 전체주의의 개인주의의 갈등은 양상이 계속 변할 뿐이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지금은 어느 딱 나라를 나눠서 중국 대 미국 이렇게만 얘기할 수 없고, 미국 내에도 굉장히 전체주의적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자꾸만 유럽을 따라가요. 유럽은 원래 그런 뿌리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유럽은 같은 자본주의 질서 안에 있더라도 굉장히 사회가 공동체적인 사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과거 30년 전에 비해서 미국과 유럽이 규모가 GDP 규모가 비슷했는데 지금 미국이 30% 정도 앞서요. 더구나 IT 기업 쪽은 유럽은 미국의 식민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미국과 대응해서 이렇게 제조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 일본, 독일, 미국, 중국 정도밖에 없어요. 그 중국은 저가 때문에 섞고 다 가져다가 발전하는 거고, 아무튼 이런 양상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한국이 그동안 발전을 많이 해왔는데, 이제 한국마저도 자꾸만 유럽 모델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공동체를 중시 여기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사회도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새 정치 갈등이 심한데, 그 중에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를 제가 택해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문제점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제도 경제사라는 걸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매우 인간 사회에 중요하다. 아까 이제 제도가 결국 우리 인적 지성도 이제 제도의 결과다 그러는데 맞습니다. 바로 모든 인간의 세고가 이게 결국 제도로 귀결이 되고 그것에 의해서 사람들이 엄청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제도를 만들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한국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라는 것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 얘기를 하려는 건데요. 작년 연말에 용해인 의원의 그 기본소득당이죠. 거기 민주당 의원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토지세 및 토지 배당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토지세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 세금 매기는구나 이걸 쉽게 알 수 있는데 토지 배당은 뭐예요? 국민들한테 또 토지를 나눠준다는 게 아니라 토지세를 왕창 걷어서 그거 가지고 전 국민에게 나눠주겠다는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전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거니까 배당이에요, 배당. 국민들은 그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기본소득이에요. 기본소득의 형태로 국민들한테 나눠주겠다는 발상이 이겁니다. 2021년에 한번 발의를 했었는데 무산됐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이제 작년 연말에 지금 몇 달 안 됐어요. 2달밖에 안 됐어요. 입법 예고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거 통과될 가능성이 높죠. 왜? 과반수 갖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이거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그분이 경기지사 시절에, 도지사 시절에 경기도에서 2018년에 그때는 이름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일명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라고 이 말을 바꿨는데 똑같은 거예요. 제목만 다르지. 그래가지고 2018년에 국회에서 학자들 세미나를 하고 11월에는 경기도가 주도해서 2차 세미나, 그 실천 방안에 대해서 세미나를 했어요. 두 번 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조발언을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이제 4차 산업 때문에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일자리 없어진다. AI 때문에 일자리 없어진다. 그런데 그래서 5일 일하던 거 4일 일하고 3일 일하고 이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 그러니까 온 국민한테 기본소득 줘야 된다. 근데 기본소득 주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요. 기껏해봐 30만 원밖에 없죠. 별로 영향가가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재원을 마련할 거냐? 아 좋다. 토지는 토지 공개념에서 공유인데 이거 이사하는 놈들이 다 독점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 뺏어서 토지를 뺏으면 또 반발이 많고 공산주의식, 무상몰수, 무상 분배, 공산주의식이니까 이건 안 하고
가만히 놔두고 토지에서 막대한 세금을 걷어서 그걸 온 국민한테 나눠주다 이런 발상이에요. 그래서 2018년 때는 계산을 해보니까 한 30만 원 나눠줄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이 됐어요. 근데 이번 이 법률 안에 있는 2025년을 기준으로 해보니까 전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토세의 공시지가를 계산하니까 5천억에서 6천억 되더래요. 그러니까 그 중에 그걸 갖다가 1%씩 세금을 거두면 50조 내지 60조예요. 그러니까 5천조에서 6천조. 그러니까 1% 50조에서 60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뭐 재산세를 납본 사람도 있으니까 그거 이제 빼주면 한 40조에서 50조 정도 남더라. 이걸 5,100만 국민한테 똑같이 n분의 1로 나눠주니까 100만 원에서 140만 원까지 나눠줄 수 있다. 그게 이번 2달 전에 발의된 입법 예고된 법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결국 이것도 전체주의적 발상이거든요. 무상으로서 무상분배하고 똑같은 형태는 다르지만 비슷한 발상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걷어서 온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주겠다. 빈부격차 때문에 문제라 그러면 걷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지. 왜 전 국민을 도와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빈부격차는 핑계인 것 같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 표 얻고 왜냐하면 뭐라고 분석을 해놨냐면 이렇게 하면 88%에서 90% 국민은 이득이다. 10% 정도 국민만 손해다.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10% 국민만 손해. 그러니까요, 부자 10명 만찬 뺏어서, 그러니까 반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놈이 있으면 나머지, 야, 저놈 기독교에서 공부 못하게 하자. 이러고 똑같아. 부자 놈이 있으면 뺏어서 우리 똑같이 농구나 먹자.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아주 공식적인 법안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고, 이재명 지사 시절에 두 번의 공청회를 하면서 이재명 지사가 이 얘기를 다 했어요, 이미. 뭐라 그랬냐. 근데 그 재원 마련이 어려우니까 토지에서 하자. 토지에서는 불로소득이 나온다. 그 빈부격차의 원인은 토지다. 그러니까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는 토지분, 건물분이 따로따로 나오잖아요. 건물분은 이거 하지 말자. 토지분에서만 세금을 거두겠다. 이게 헨리 조지 발상하고 똑같거든요. 헨리 조지가 진보와 빈곤에서 토지 단일세론을 주장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그 발상을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좋은 게 뭐냐? 표를 얻어요. 그 다음에 이 종부세 많이 올리니까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시행령 개정해가지고 그 과세표준 내고 막 낮췄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대통령 민주당이 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그러면 조세 저항 없고 국민들 표 안 잃으려면 배당을 주겠다. 그래서 세금이란 건 걷어서 국가가 쓰는 거잖아요. 국가가 필요한데 그게 아니라 걷어서 나눠주겠다. 이거 완전히 전체주의적 발상인 것이죠. 근데 이게 문제가 참 많은데 오늘 제가 그 문제점을 몇 가지만 얘기하려고 해요. 다른 얘기는 못할 것 같고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무지하냐면요. 2018년에 이 내용을 KBS가 보도를 했어요. 제가 그걸 다시 동영상을 찾아서 읽어보니까 댓글이 85개가 달려있는데 아직도 붙어 있어요. 지금 85개 중에 딱 6개만 미친놈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이재명이 대단하다. KBS가 이런 것까지 보도해? KBS 괜찮네? 85개 중에서 79개가 그런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여기 열광하고 있거든요. 이거 저는 시행될 것 같아요. 왜? 그거 죽어놨던 경기도 지사가 지금 대통령이 됐잖아요. 경기도에서는 2차 토론에서 뭘 했냐면, 그럼 이걸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그리고 이거를 전국적으로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가 논의한 게 또 2차 토론이었어요. 11월 달에 했던. 그게 대통령 됐잖아요. 뭘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조만간에 국회를 통과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우리가 여론을 좀 환기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103페이지 쪽에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그런 얘기들을 제가 써놨고요. 하여간 토지는 불로소득의 원천이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토지에서 세금을 왕창 걷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이 순서대로 안 나가고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저는 이 글에서는 세 가지를 지적했어요. 첫째, 과연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 없어지는 것을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두 번째, 과연 토지 공개념이 성경적 토지관일까? 세 번째, 과연 토지에서 나온 소득은 다 불로소득인가? 그리고 물론 그게 나쁜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먼저 기본소득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사실 기본소득은 맨 처음 얘기한 사람은 매우 자유주의적인 시카고 학파의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교수입니다. 밀턴 프리드만이 기본소득을 얘기했을 때는 오늘날의 좌파에서 얘기하는 기본소득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때 왜 기본소득을 얘기했냐면 복지를 위해서 사람들한테 돈을 나눠주니까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 지금 우리나라도 실업수당 같은 거 6개월 주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한 1, 2년 일해서 실업수당 6개월 받으면 받을 끝날 때까지 일 안 해요. 놀다가 또 어디 취직해서 또 왜? 일 안 하고 70% 받는 게 낫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일하게 만들까? 그게 이게 이제 복지 문제 제일 큰 핵심이잖아요. 문제점이잖아요. 소련도 그렇고 더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과거 로마 시대에 로마 시민들은 일 안 했잖아요. 그리고 와서 그 격투기 뭐라고 하냐 검투사들 경기 나오고 왜 식민지에서 엄청난 돈이 들어오니까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국민 기본소득을 제일 먼저 실현한 게 로마가 아닐까 싶은데 그 로마는 타락한 거 아닙니까? 자영농당 몰락하고.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AI 때문에 생산성이 올라가니까 기본소득을 줘야 된다. 이런 논리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리콘밸리의 IT 기업가들이 다 그걸 동의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IT 로봇이다 뭐 이런 걸 만든다 그러면 생산성이 올라가고 뭐 빈부격차가 벌어진다 그러고 난리가 나니까 그리고 반대하고 윤리적인 문제 들어오고 막 하니까 그걸 무마하려고 그랬는지 직접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야 이제 생산성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텐데 기본소득 줘가지고 해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울트라맨 같은 경우에는 직접 실험까지 해봤어요. 4년 동안 기본소득을 나눠주고 그 효과를 테스트를 해봤어요. 보통 기본소득 나눠주면 사람들 술만 먹고 그냥 뭐 건설적인데 안 쓴다 이제 이러니까 진짜 그러냐고 조사를 하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건전한데 쓰더라 이 긍정적인 효과예요. 그런데 결국 사람들이 일 안 하긴 맞더라. 사람들이 일을 안 하겠죠 아무래도. 조금 덜 벌어도 일 안 하고 돈 벌 수 있으면 뭐하러 일해요. 그걸 그냥 조금 먹고 신나게 놀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직 완전히 뭐 기본소득이 최고의 대안이라는 건 동의한 적이 없어요. 어느 사회도. 그리고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땐 문제점이 훨씬 더 커요. 생각해보세요. 로마를 생각해보면 금방 우리가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본소득 가지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건 처음에 제가 이제 밀턴 프리드만 밀턴 프리드만 네거티브 인컴 텍스라 그래가지고 뭐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나라에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한 150만 원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쳐요. 그럼 150만 원을 딱 주면 사람들이 그거 보고 내가 나가서 일해봐 200만 원밖에 못 버는데 그러니까 아직까 150만 원 받고 놀지 뭐 이렇게 될까봐 한 70만 원만 주고 너 70만 원 가지고 간신히 목숨 붙을 정도밖에 못 먹지 라면 한 것밖에 못 먹지 그러니까 너 핸드폰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 일 좀 해. 그래서 네가 추가적으로 100만 원 더 벌으면 그 50% 넣어줄게. 그럼 70만 원 플러스 50은 130만 원이잖아요. 그러고 근데 네가 200만 원 벌어 그럼 100만 원 넣어줄게. 그럼 앞에 하면 17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150만 원 벌면 낫잖아요. 그런 식으로 근로를 하려고 네거티브 인컴 텍스. 그러니까 이 텍스는 플러스인데 네거티브는 보조금이에요. 보조금을 네거티브 텍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일을 하게 만들려고 하기 위해서 이게 복지를 하려면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게 밀턴 프리드만의 네거티브 인컴 텍스예요. 그런데 이걸 왜 모든 국민한테 나눠주냐? 이거 행정비용이 너무 들어요. 골라서 주려면. 그러니까 밀턴 프리드만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차라리 이 복잡한
이 복지 제도를 다 없애버리고 그냥 국민들한테 그런 식으로 기본소득을 줘라. 그러면 행정 비용, 지금 공무원들 월급 주고 뭐 조직 갖추고 이거 어마어마한 비용 다 줄어든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건데 좌파들은 이걸 싫어해요. 기존에 받던 복지는 다 받고 기본소득 추가요.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재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못해요. 그랬는데 어떤 나라들이 생겼냐면 갑자기 나라가 횡재하는 경우가 생겨요. 어떤 경우가 그러니까 갑자기 석유가 발견돼요. 알래스카에서 그랬어요. 석유가 왕창 발견되니까 그 석유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펀드를 만들어서 거기서 굴려가지고 나온 이득을 국민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알래스카 기금이에요. 그랬더니 뭐 알래스카 빈부격차가 제일 중요해요. 저는 그것 때문에 빈부격차가 작다고 생각하잖아요. 알래스카는 다 가난하니까 다 비슷비슷하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석유가 나라에서 많이 나오니까 할 수 있어요. 노르웨이도 그랬고 노르웨이에서 북해에서 기름이 많이 나오니까 그 몽골 같은 경우도 석유가 나와서 그거 가지고 국민들한테 나눠줘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보면 예상치 않은 국토에서 횡재가 벌어지면 국민한테 나눠주는 거 그건 가능해요. 우리도 돌고래인가 동해 광도에서 석유가 엄청 나오면 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 뭐냐? 그럼 대체 재원으로 토지에서 세금 벌어서 나눠주자. 이런 발상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같을 수 있을까요? 토지는 이미 누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발상을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발상은 뭐냐면 토지는 헬리조지로 하나님이 만든 것이다. 인간이 만든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공유해야 된다. 이런 발상이에요. 레위기 25장에 있는 거나 시편에 190장에 나오는 거나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이 토지는 인간이 만든 거 아니니까 이건 다 공유해야 된다. 이런 발상인 거죠. 그러면 토지만 하나님 겁니까? 다 하나님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토지는 특별하다. 왜? 토지가 없으면 자유가 없다. 사실 돈이 없으면 자유가 좀 없어요. 토지 없어도 주식 많으면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토지는 사실 자산의 일부 돈이 있으면 다 살 수 있어요. 토지를 살 수도 있고 주식을 살 수도 있고 뭐 공장을 다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자산하고 다르게 구별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단지 토지를 다른 자산하고 구별하는 이유는 토지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 부동성이라고 그래요. 그 토지와 건물은 부동산이라고 해요. 동산과 구별해요. 그것 때문에 개인이 사적으로 소유한 토지를 할지라도 공공의 이득을 위해서 많은 규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땅은 농사만 져. 이 땅은 집 져도 돼. 이 땅은 상업지역이니까 뭐 1000%까지 건물 올려도 돼. 이거는 다 정부가 하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왜 그런 규제를 합니까? 토지는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환경 규제도 하고 군사지역에는 또 들어가고 이런 규제를 하는 거예요. 공공의 이득을 위해서 개인의 사적 소유물이라고 할지라도 토지는 규제를 합니다. 그게 공공성이에요. 근데 이 공공성을 왜곡시켜가지고 우리 모두의 것이다. 이건 절대 아니거든요. 사실 제가 지금 너무나 많은 내용을 했고 시간 5분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막 말이 꼬이는데 한 5분 더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토지를 다른 재원과 유독 다르게 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